평범한 사람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좀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팁이 좀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된 케이스를 제가 정말 많이 봤죠. 간단해요. 수입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는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히 작가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23 내 집 마련 가계부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저자 김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그럼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2013년부터 10년 정도 텔레비전 방송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출연한 방송은 TVN의 동침이라는 방송에 이제 최근 출연을 했고요. 뭐 EBS 같은 데는 6개월짜리 그런 프로그램의 멘토로 뭐 3번 정도 뭐 호모 이코노미쿠스나 머니톡 같은 방송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결혼한 지는 17년 됐어요. 첫째 아이가 15살이고 새 아이의 엄마로서 또 이제 주부로서 생활도 하고 있고 책은 2014년부터 여러 권 출간을 했어요. 10권 이상 출간을 했고 매년 이제 가계부도 내고 있고요. 투자는 2010년부터 올해가 이제 12년이니까 13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해오고 있고 원래 제 직업은 은행원이었고요. 국민은행 다녔었고 그때부터 이제 펀드라든가 금융상품, 그다음에 뭐 금투자, 달러 투자, 코인, 주식 안 해본 거 없이 NFT 다 해봤죠. 되게 여러 가지 많이 투자를 하셨네요. 네,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을 위한 경제 전도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이렇게 활동하게 되셨고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2013년부터 방송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처음 시작이 이제 방송이었어요. 특이하죠. 그러네요. 다른 분들은 보통 뭐 책을 낸다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 방송을 하는데 맞아요. 저는 2013년도에 다음에 짠돌이란 카페가 있어요. 회원이 80만 명이고 그 카페에서 슈퍼짠 선발대회라는 그 짠순이 대회를 했는데 제가 대상을 차지하면서 이제 대상이 딱 되니까 온갖 방송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KBS 아침마당부터 해서 뭐 MBC PD 수첩 그럼 여러분이 알만한 뭐 굉장히 많은 방송들에 출연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게 보통은 그런 방송을 안 하려고 합니다. 창피하고 막 집에 오고 그다음에 막 준비하라 그러고 막 통장 보여달라 뭐 집문서 보여달라 그다음에 뭐 살림 노하우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는 제가 진짜 한 푼도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은 출연료로도 출연을 하게 됐고 그게 저의 직업이 됐어요. 작가님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여러 부자분들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 만나보신 부자들의 특징이나 공통점이 뭘까요?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무슨 좋은 환경에서 자랐나? 뭐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켰나? 막 우리 그런 생각들 갖게 되는 뭐 경제 교육을 따로 요즘 막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딱 2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체력이요. 체력이요? 네. 부자들은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할 때 날을 막 샌다거나 잠을 막 적게 잔다거나 혹은 뭐 부동산 임장을 위해서 동서남북을 막 다녀도 지치지 않는 그런 에너자이저 같은 체력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자들은 병원에 가서 링겔 꽂은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 지가 오래됐는데 뭐 아프다거나 뭐 아파서 못 만난다거나 스케줄이 건강 때문에 변경이 되는 일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건강과 체력이 밑바탕에 돼 있고 그 이제 위에 다른 어떤 활동들이 이어지는 거죠. 첫 번째가 건강과 체력이고요. 2번째는요 두뇌 발달이 잘 돼. 아무래도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뭐 돈을 버는 법, 뭐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마케팅이 잘 되고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머리가 좋다는 거는 꼭 내가 막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런 분도 계시지만 학벌이 좋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센스가 있고요. 아이디어가 막 되게 좋다.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면 요새 2030 세대들이 부자가 되려면 그 2가지를 좀 먼저 키워야 될까요? 그쵸. 체력 관리 같은 거를 하면 좋고 타고난 것도 뭐 있겠지만 체력 관리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거. 투자에 대한 공부. 네, 뭐 이런 투자 것도. 공부, 돈 버는 공부, 창업에 대한 공부, 금융에 대한 공부, 경제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건 기본이고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 분야라면 내 몸값을 올리는 공부를 해야죠. 음. 내가 예를 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그럼 내가 어떻게 메이크업을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마케팅을 해야지. 실력이 없는데 마케팅만 하는, 요즘 그러니까 마케팅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자꾸 마케팅만 공부하고요. 마케팅에 시간만 쏟아요. 그럼 저는 그게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는 자기 실력을 최대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자기 본업에 먼저 충실한 게 그쵸, 중요하다는 본업에 말씀이시네요. 충실해서 몸값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금방 알아보거든요. 네, 네.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 것 같은데 요새 부자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그냥 막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또 부자 될 수 있는 어떤 방법, 팁이 좀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된 케이스를 제가 정말 많이 봤죠. 간단해요. 수입의 네. 몇 %를 저축하는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희 남편은 이제 평범한 월급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집의 자산이 회사 직원들이랑 동일할까요? 다른 동료들이랑? 완전 다르죠. 왜 다르냐? 저는 수입의 50%를 저축했어요. 언제부터? 20대부터. 그리고 그거를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저는. 저축한 50%를 다 부동산 투자해. 네. 그러니까 결과가 다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월급 탓만 하고요, 직업 탓을 해요. 내가 직업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월급이 작으니까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아유, 나는 월급쟁이가 무슨 부자가 돼. 그러니까 이 월급쟁이의 미래는 뭐냐면 나의 상사의 미래죠. 그렇죠. 우리 회사의 팀장님, 부장님이 그냥 뭐 우리 동네에 아파트 하나 있고 그냥 애들 학원비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걸 보면서 나의 미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보지 않았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보니까 평범한 그 월급쟁이도 강남에 집을 사고 뭐 건물주가 되고 그런 어떤 특별한 사례 있죠. 네네. 그걸 제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독서, 많은 공부를 했고요. 요즘 유튜브 채널 봐도 정말 많잖아요. 그쵸. 그죠? 예, 예.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돈의 양도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계속 그 50%를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좀 가능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뭘 세팅했냐면 월세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30대, 40대에는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직업이 없었거든요. 은행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이의 교육비라든가 어떤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돈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밖에 나가서 워킹맘으로 일하기에는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차라리 열심히 모아서 이 돈으로 돈이 돈을 만드는, 돈에서 이제 황금알이 나오는 그런 닭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게 저는 월세였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투자를 잘 몰랐기 때문에 원룸, 건물, 뭐 다가구 이런 걸 해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러 다녔고 매년 50%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하니까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건물값이 이제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이었긴 했지만 내가 이 동네에 이런 건물을 한 몇 년 정도 모으면은 세팅을 할 수 있고 내가 아이가 지금 1살이지만 이 아이가 7살, 8살 될 때는 충분히 내가 좀 쓸 수 있는 돈이 나오겠다. 그 남편은 뭐 승진 안 해요? 월급 안 나와요?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했고 저는 근데 그런 플랜을 정확하게 짰죠. 거의 한 30년치를 짰어요. 20대 때부터? 내가 얼마를 저축하고 이 돈으로 뭐를 사고 이걸 또 모았을 때 자산이 늘어나는 게 이제 복리의 그래프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요. 네. 그냥 이거 돈 모을 만하다. 네. 처음에는 이제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자도 얼마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이거를 이제 지식을 통해서 좀 좋은 수익률로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전 여기서 시세 차익은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2010년도에 투자를 할 때는 불황기였기 때문에 몰라봐야 이게 부동산이 얼마나 오르겠어. 뭐 조금 오르겠지. 뭐 물가 상승률 정도 그 정도로 제가 세팅을 했고요. 그래도 제가 60세에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80억이었어요. 그 당시에 계산했을 때 80억. 그 남편을 앉혀놓고 제가 자기야 우리 이렇게 저축하면 환갑 때 우리 자산이 얼마가 되게 저는 구체적인 어떤 그 숫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자기야 우리 80억은 모을 수 있어 하니까 남편이 안 믿었죠. 평범한 직장인들도 가능할까요? 네, 우리 남편 월급이 당시에 250만 원이었어요. 제가 250만 원 중에 125만 원을 모아서 슈퍼짠 선발대회 대상을 받은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250만 원 중에 제가 125만 원 저축하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그때보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요새 지금은 뭐 한 300만 원 벌면 100만 원만 하셔도 저축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네. 시작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네. 요새 재테크하기, 부동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실 환경이잖아요. 네. 물가도 올라가고 근데 맞아요. 자산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이럴 땐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자산 가격이 다시 오를 때가 오겠죠. 그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돈 모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에 나왔다. 아니다. 5억에 나왔다고 칠게요. 근데 내일 잔금 쳐야 돼. 그럼 현금 5억 있는 사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요. 돈 없는 사람은 기회를 잡지 못해요. 그렇죠. 어떤 시기가 와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뭐 하락기에 내가 사겠다. 예.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하락기가 와요. 지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도 금매 거래가 되게 많이 됐거든요. 급한 물건. 네. 정말 싸게 거래가 된 거예요. 네. 시세보다 1억이 싸요. 네.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있는데 다른 물건보다 1억이 싼 물건이 있어요. 내가 아니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 잔금이었대요. 날짜가 너무 급박한. 급매네요. 네. 그럼 작가님 말씀하신 거 지금 시기에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야 돼. 싼 걸 잡아야죠. 네. 네. 그리고 남들이 이제 분양시장이라든가 이제 아파트 그런 새 아파트 같은 거 쳐다도 안 볼 때요. 네. 이게 미분양 날 때 있어요. 예전에 경희공사이나 서울의 아파트들도 2015년도에 미분양이 엄청 많았어요. 마포, 맞아요. 예, 뭐 예전에. 강북 쪽 말할 것도 없었는데 그때 그 주워 가신 분들 떼부자 됐죠. 대박나셨죠. 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네. 기회 옵니다.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될까요? 아, 예를 독서, 책 읽기. 예를 들어 부동산이다. 네, 예. 네. 네, 부동산만 하지 마시고 뭐 주식 다 해보세요. 연결돼 있으니까. 주식, 뭐 달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올랐다가 안정되지? 금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까? 이제 금리에 대한 공부. 책 하나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나의 첫 금리 공부. 나의 첫 금리 공부. 라는 책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될 책이요. 처음- 어렵지만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 음, 제가 2016년도에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는 책을 냈어요. 네. 그 책 안에 보면 추천 도서가 있거든요. 예. 그때 제가 그 책을 꼭 읽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아. 이제 금리의 역습이었어요. 네. 제목이 바뀌었죠. 이제 아. 새로 개정판이 되면서 저는 그러니까 아주 수년 전부터 금리를 공부해라. 금리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금리에 대해서 뭐 공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금리를 공부하면 나중에 언제 상승하는지 타이밍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책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해라. 네. 말씀이신